반갑습니다. 보험계약법 이상호입니다. 보험계약의 의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의 의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약정이다. 당사자 간에 약속하여 정하는 것이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생명,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뭐가 생긴다고요? 효력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상법 제4편 보험법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험계약법에 보험계약의 의의를 공부하는데 법이라는 단어가 한 글자도 안 나왔어요. 자, 우리 그 1차 과목인 보험업법과 그리고 계리사 준비하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험업법입니다. 이 법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전한 육성과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제 말이 나온 김에 보험업법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건전한 육성과 균형 있는 발전만 가지고는 좀 헷갈려요. 자, 삭제된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제가 다른 색깔로 가로를 쳤는데 볼게요. 보험 사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네. 보험법의 목적이 명확해졌어요. 근데 권위주의적이라는 사유로 이게 삭제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험업법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육성 이거보다는 보험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게 재정 목적이구나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공부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보겠습니다. 이 법은 보험업법도 이 법은 근태법이라고 해요. 근태법도 이 법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제 근태법 보는 김에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보험업법은 삭제됐지만 효율적인 지도 감독이고요. 근태법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제 각각의 보험법을 공부를 하실 때 이걸 머릿속에 두고 그 취지로 흘러가거든요. 법규들이. 자, 보험계약법. 당사자 간의 약정이잖아요. 사실은 당사자 간의 약정은 사적 자치 영역이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둘이 민간인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상법 보험편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니 서면동의 강행 규정이니 최고니 하는 것들이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왜? 당사자의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이 너무나 거대해요. 당사자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진다면 그냥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보험에서는 당사자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워낙에 거대하다는 거죠. 초강력 울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두다 보면은 계약자의 일방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심판이긴 한데 강력한 심판이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가서 제지를 하거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다. 자, 보험업법. 이것만 기억하시죠. 지도, 감독. 매서운 시어머니. 그에 반해 근태법은 뭔가요? 노후생활 보장. 다정한 친정 엄마. 그래서 보험업법은
허가, 규제, 정지, 시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근태법은 규약을 만들어, 교육시켜줘, 이렇게 정해야 돼, 이렇게 나갑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보험계약법, 강력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에 강력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보험업법, 지도 감독, 매송 시어머니, 근태법, 노생활 보장, 다정한 친정 엄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당사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늘상 등장을 합니다. 계약자,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회사라고 해요. 피보험자, 근데 나눠져 있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뭔가 다르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자가 있습니다. 저는 보험계약법 공부하실 때 제 생각에는 기초, 이제 우리가 법률 전문가가 될 건 아니니까 지금 이건 1차를 효과적으로 공부를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2차가 본승부니까. 근데 보험계약법을 어려워하시는 첫 번째가 이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면 뒤에 갈수록 공부가 힘들다. 자, 한번 볼까요? 자, 652조 위헌변경 증가 통지와 계약 해지입니다. 지금 내용 모르셔도 돼요. 그냥 당사자에 누가 등장하는지만 보세요. 자, 위험 변경 증가, 계약 기간 중에 뭔가 위험이 증가됐어요. 가령 보험 가입할 때는 오토바이를 안 탔는데 오토바이를 타요. 그리고 가장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사무직이었는데 갑자기 생산직이나 운전, 엘리베이터 보수직 이런 걸로 이제 업무가 바뀌었다. 그러면 위험이 변경했다라는 거죠.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등장합니다. 2018년 기출에 뭐라고 묻고 있냐면요. 보험 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지금 지문만 옮겨왔지만 이 문제에 달려있는 가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계약법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 정말 어렵다고 하는 게 이제 판례잖아요. 근데 이 문제 볼까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했는데 판례까지 따질 지금 이유가 없어진 거죠. 왜? 652조에 계약자, 피보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뜬금없이 수익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앞으로 보험계약법은 이렇게 계속 당사자가 나와요. 계약자, 피보험자가 나오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나오고 때로는 계약자만 나옵니다. 물론 다 외워버리시면 돼요. 근데 우리 외울 거 많잖아요. 보험계약법은 당사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당사자 보고 갈게요. 계약자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자, 보험회사 계약을 체결하고 중요한 의무가 있죠. 보험료 납입할 의무를 지는 자. 자, 보험회사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 피보험자는 잠깐 이따 하고요. 수익자 볼게요. 그럼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하면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보험금 지급을 누가 받나요? 수익자가 받습니다. 수익을 얻는 거죠. 이익을 얻는 거죠. 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럼 보험 사고가 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나야 될까요? 그게 바로 피보험자 개념인데요. 보험계약법 시작을 할 때 첫 난관이 바로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좀 다릅니다. 자, 생명보험 볼게요. 보험사고 대상이 되는 자. 실무에서는 이제 피보는 자. 계약자는 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내고 수익자는 보험금 청구해서 받으면 누가 피를 봐야 돼요? 피보험자가 피보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계약자가 계약 체결하고 피보험자가 피 보면 수익자가 보험금 수령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되는데 손해보험은 다릅니다.
손해보험은 바로 보상금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제 손해보험에서 뒤에 가서 볼게요. 자, 당사자 정리합니다. 2018년 기출에 나왔듯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요거 딱 하나 넣고 답을 찾아내라는 거고, 심지어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를 것 했어요. 자, 계약자 보험료 내고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할 의무를 지는 자. 보험회사는 계약의 상대방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수익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은 피 보는 사람, 손해보험은 이득 보는 사람. 요건 이제 손해보험에서 또 정리하면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기출 하나 보고 갈게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자,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와 손해보험의 피보험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하시고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객체로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자이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시면 안 돼요. 보험의 객체는 뭐죠? 생명보험에서 정의입니다. 네. 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와 이득을 보는 자입니다. 자, 상법 개정 시 소급 적용 인정 볼게요. 법률을 공부하실 때, 앞으로 이제 보험계약법 공부하실 때 끊어있기, 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법률 불소급의 원칙 이해되시죠? 법률은 불소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상법은 예외적으로 개정이 적용됩니다. 상법에서는, 자, 읽어볼게요. 상법에서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도, 중요하죠. 계약을 체결했는데 평안하게 가다가 상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 원래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상법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 보험계약은 개정된 상법이 적용된다. 2016년 기출 보겠습니다. 개정된 상법 규정은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법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는 전혀 그 적용이 없다. 네. 개정 적용된다고 그랬죠? 자, 틀린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팁. 우리 객관식은 사실 범위도 높지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을 찍는 법, 뭐 전자처럼 내려오는 거, 특히 보험계약법에는 상당 부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전부, 무조건,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면 일단 한 번 더 유심히 보시고 그게 답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자, 보험 원리 보겠습니다. 정의는 글씨가 좀 작을 수 있는데요. 구분, 위험, 분담, 대세 법칙을 보시는데 우린 이미 공부했습니다. 이제 만약에 보험 원리와 보험 특성을 먼저 공부를 하시면 이게 참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험 계약의 의의를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의의 정리해 볼까요? 당사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신체 재산 생명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약속하에 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자, 불확정한 사고, 이게 위험 분담이에요. 동일한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계약자입니다. 그럼 이 계약자들이 적게 모이는 게 나을까요? 많이 모이는 게 효율적일까요? 많이 모이는 게 좋죠. 왜? 보험료 산정이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할 때 훨씬 더 좋으니까요. 그게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위험을 분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효율적인 운영이 된다. 이게 바로 대수의 법칙이고요. 위험 분담과 대수의 법칙.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보험료와 일정한 보험금이라고 그랬죠.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때요?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계약 유지가 되기 어렵겠죠. 한쪽이 너무 피해를 본다거나. 균등,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자, 위험분담도 좋고 대수의 법칙도 좋고 균등의 원칙도 좋고 수지상등도 좋아요. 그런데 보험계약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불확정한 사고입니다. 우연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우연하지 않고 의도가 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차를 바꾸고 싶어.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사고를 내고 차를 바꿔요. 이러면 보험계약이 유지가 안 되죠. 시인의 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보험의 원리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자, 시인의 성실의 원칙, 우연해야 돼요. 우연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득금지의 원칙은 손해보험에만 적용돼요. 이제 이렇게 예를 많이 들죠. 생명보험은 가치가 무한대죠. 가치를 매길 수가 없죠. 기업의 회장님은 그 회사의 자산 규모만큼의 가치가,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고, 노숙하시는 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숙하는 그만큼의 생명의 가치가 있나요? 그러진 않는 거죠. 그래서 생명보험에는 이득금지라는 게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손해보험은 뭘까요? 재산의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는 거니까 값을 매길 수 있는 거죠. 가격으로 환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에는 우연한 사고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한된다. 이득금지 원칙이 손해보험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보험계약의 특성 볼게요. 이것도 보험계약의 의의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다 해결됩니다. 이상쌍무, 보험료, 보험금, 공짜가 아니죠. 보험료를 내야 보험금을 주는 거니까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입니다. 보험료는 한 달치만 내고 보험기간까지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험기간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죠. 계속 계약서. 자, 이 대목은 조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요식이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그래서 심지어 보험료 선지급이 없어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그 계약의 성립과 책임 개시. 우리가 보험 드는 이유가 보험사고, 피보험자가 피보면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하여 수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것과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책임 개시는 조금 달라요. 거기 가서 다시 자세히 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불요식 낙성 계약이다. 이거는 요식행위가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청약과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행계약, 흔히 도박과 비교한다고 하는데 불확정한 사고, 우연한 사고예요. 우연해야 돼요. 의도된 사고, 고의된 사고는 안 돼요. 자,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지급 여부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 자, 불요식 낙성계약과 더불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부합계약. 아까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약정인데 내버려둘 수도 있는데 강력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왜요? 한쪽이 너무나 울트라 갑이니까. 보험회사가 너무나 울트라 갑이에요. 이 보험계약도 실제로는 자 보세요. 보험회사가 정해놓은 것을 계약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바로 약관을 정해놓은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아닌데요? 나는 내가 S생명도 들고 B생명도 들고 T화재도 들고 이러는데 상품을 선택하는 정도인 거죠. 이게 바로 부합계약이에요. 당사자 간의 어느 일방이 정해놓은 걸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다. 자, 불요식 낙성계약,
불요식, 요식행위가 필요 없고 의사표시 합체만으로 된다. 부합계약, 따를 수밖에 없다. 자, 아까 우리 신의 성질의 원칙 봤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 선의계약. 보험계약은 어느 한쪽만 선의를 지켜서는 안 돼요. 신의 성질을 지켜서는 안 돼요. 당사자 간의 최대 선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험계약서 위험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보험자가 신뢰하고 그 바탕 위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 쌍무계약, 보험료, 보험금, 보험료 계속 내야 돼요. 계속계약성, 요식행위가 필요 없어요.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해요. 불요식 낙성계약, 우연해야 돼요. 사행계약, 보험회사가 정한 걸 실제로 따를 수밖에 없어. 부합계약,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약자나 보험회사나 최대 선의가 있어야 된다. 선의계약. 기출 보고 가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이대로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옳은 지문입니다. 2014년에는 구두로 서면이 필요 없는 구술에 의한 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틀린 지문이죠. 자, 반복학습을 가질 건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의를 듣고 그게 4라면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6이다. 그게 그 뭐 기억인지 뇌인지 이런 거에는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려 볼까 해서 제 강의는 끝나는 말미에 복습을 할 거고요. 다음 회차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의 회차를 요약만 한번 다시 되새김을 할 겁니다. 자, 반복학습 볼게요. 집중해서 보십시오.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약속하에 정하는 것이다.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어떤 걸로 약정을 할까요? 약정한 보험료,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 보험계약의 원리와 특성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불확정한 사고, 위험을 분담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보험료 산정 등의 효율적이다. 대수의 법칙. 보험료와 보험금은 균등해야 되고 수지 상등해야 된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 이런 위험 분담, 대수의 법칙, 균등의 원칙, 수지 상등의 원칙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인의 성질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하니까 재산에 대한 거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득을 봐서는 안 된다. 이득금지 원칙. 보험계약 특성은요. 보험료 내고 보험금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 서로 쌍무계약이다. 보험료 계속 내야 되니까 계속계약성이고 의사합치만으로도 가능하니까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우연한 사고여야 되니까 사행계약이어야 되고 강력한 심판이 필요한 대목이니까 일방이 정한 걸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 부합계약.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려면 계약자나 보험회사나 선의로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선의계약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